이번 시간에는 콜리 스포츠 엑스트론 프로 S 중앙구동 모터가 달린 신제품 전기 자전거의 출고 세팅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박스예요. 이렇게 크게 모델명 써있고, 옆에는 뭐 색깔이 뭐고 KC 인증 수입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파손주의 눕혀놓지 마세요. Do not lay flat.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품을 미조립 박스 상태로 구입하였을 경우 가까운 자전거 전문점에 조립을 문의해 주세요. 콜리 스포츠는 100% 조립이 완료된 오프라인 취급점 구매를 권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전거는, 특히 전기 자전거는 자기가 판매한 거 아니면 샵 사장님들이 좀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정비를 아예 거부하기도 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에서 가까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가까운 샵에서 구입을 하세요. 그래야 언제라도 간단한 정비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또 검은 바탕에 이제 큰 글씨로 접이식 전기 자전거는 배달 용도로 부적합합니다 라고 써있죠. 전기 자전거 가지고 이제 배달의 민족, 또 쿠팡 이츠 배달하시는 분들 많은데, 접이식 자전거는 너무 무거운 짐을 많이 싣고 그냥 험하게 사용하면 그 접는 부분 경첩이 좀 뻑뻑해져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 용도로 하실 분들은 이것보다는 접이식이 아닌 콜리 스포츠 그 엑스트론 프로 또는 CT 그거를 권장합니다. 자, 이제 박스에서 꺼내 가지고 스탠드에 걸어 놓을게요. 자, 박스에서 꺼낸 상태입니다. 요거는 색상은 그레이, 짙은 회색이고요. 배송 과정에서 상처 나지 말라고 이렇게 다 푹신푹신한 걸로 막아놨어요. 이거 뜯어 버릴게요. 자, 박스에서 꺼내 가지고 포장지 뜯어내고 기본 틀이 갖춰졌죠? 이 상태에서 뭐부터 할까요? 페달부터 달아볼까요? 자, 왼쪽은 이렇게 왼나사로 돼가지고 요렇게 잠그는 거예요. 오른쪽은 오른나사 요렇게 잠그는 거고, 보통은 요 나사산에다가 그리스를 발라요. 나중에 풀어지기 쉽게. 근데 이 콜리는 뜻하지 않게 풀어지는 일이 예전에 몇 번 있어서 그 이후로는 아예 록타이트를 발라버립니다. 풀어지지 말라고.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 조금씩. 자, 손으로 잠갔으면 이제 자전거 샵에는 이 페달을 조립하는 전용 공구가 있어요. 커다란 스패너죠. 네, 이런 그냥 가정용 스패너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걸로는 세게 잠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큰 거, 이런 건 가정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자전거 조립 출고는 자전거 샵에서 전문가가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렴한 페달 같지만 그래도 나름 웰고 유명 브랜드예요. 그리고 또 뭘 할까? 이제 이 부분, 이 핸들과 앞바퀴가 정확하게 90도 직각으로 딱 맞나, 그걸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확인을 해요. 이거는 잘 맞춰져 있네. 보통 살짝 삐뚤어져 있어 가지고 이쪽에 여기 볼트 2개 있거든요. 요거를 6mm 육각렌치로 풀어 가지고 정확히 맞춘 다음에 다시 조이는데, 이거는 잘 맞춰져 있어서 그냥 이 조임 상태만 확인할게요. 여기 오른쪽이 조금 풀렸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모든 볼트를 출고 전에 다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핸들바 각도, 이거를 제끼면 이렇게 제껴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오른쪽 왼쪽도 조절할 수 있고, 가운데 센터 잘 맞춰서 각도도 적당히 잡아서 다시 이렇게 고정.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오른쪽 상하로 좀 껐덕껐덕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를 풀러서
여기를 이렇게 좀 더 조여주면 이게 빡빡해져요. 이게 풀면 좀 헐렁해지고. 핸들 조립됐고, 네, 이 부분 이제 핸들 폴딩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얘를 바깥으로 당기면 이렇게 이건 올리고 바깥으로 당겨. 그래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건데, 이 부분 강도가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거든요. 지금은 딱 적당한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이거의 그 강도 조정은 여기를 그 스패너로 풀고 이쪽을 육각렌치로 조이고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감이 잡힐 거예요. 만약에 이게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뻑뻑하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돌려서 조절을 하면 돼요. 지금은 잘 맞춰져 있어서 그대로 놔둘 겁니다. 이제 안장 각도 조절. 이 안장 뒤에는 여기는 이 배터리 잠갔다 풀었다 하는 열쇠하고 여기 파스 스로틀 겸용으로 할 건지 아니면 파스 전용으로 할 건지 프레임에 붙이는 스티커죠. 그리고 이제 안장 각도 조절. 요거는 기본적으로 잘 맞춰져 있어요. 위에 이게 수평이 딱 맞으면 되거든요. 물론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약간 꺾기도 하고 뒤로 제끼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수평이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조절하려면 요 밑에 볼트가 있어요. 이거는 규격이 6mm짜리 육각 렌치. 이걸로 이렇게 풀어서 각도 조절과 위치,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 앞으로 당기고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뒤로 밀면 좋겠죠. 그래서 사용자 키를 봐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잡았으면 단단하게 고정. 그 다음에 C포스트 고정 클램프. 이걸 이렇게 풀면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좀 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손으로 돌려볼게요. 네, 막 돌아가잖아. 너무 약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타다 보면 타면 탈수록 아래로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강하게 조이려면 얘를 풀고 이쪽에 이 반대편에 있는 볼트를 좀 돌려줘. 이렇게 잠가주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센터 잡아가지고 꽉 조이고 다시 한번 움직여봐. 아 이제 안 움직이죠?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접는 부분의 경첩. 자 여기도 아까 그 핸들 포스트처럼 이 레버를 앞으로 밀고 바깥으로 당기면 열려요. 이렇게 밀고 이걸 바깥으로 당기면 이렇게 접는 거예요. 펼 때는 이렇게 해서 다시 잠가주면 되고. 근데 이것도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너무 헐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헐렁해졌을 때 지금도 좀 약한 것 같아. 좀 더 빡빡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이렇게 폈을 때 여기에 육각으로 된 기다란 그 양쪽에다 볼트 형식으로 된 게 있거든요. 자, 이것은 6mm 스패너예요. 이렇게 딱 잡고 이쪽으로 돌려보고 또 반대편으로 돌려보고 바깥으로 돌려볼까요? 바깥으로 돌렸을 때 더 헐렁해져. 좀 빡빡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자 아까부터는 빡빡해졌죠. 이 정도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6mm 스패너가 없다 그러면 그냥 몽키 스패너로 해도 되긴 해요. 자 여기까지 세팅이 맞춰졌고 이제 핸들바를 세팅해 봅시다. 딸랑이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십자 드라이버로 풀면 돼요. 십자 드라이버로 풀어서 여기 이제 주의사항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 맨 왼쪽 요 정도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볼트 집어넣고 이제 어느 정도 조여줬으면 자리를 잡아야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여기서 넣어서 손잡이는 오른손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이 레버가 이쪽으로 오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딸랑이 달았고 디스플레이 각도가 지금은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좀 돌려서 적당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 아래에 볼트가 있거든요. 여기는 3mm 육각렌치 살짝 너무 세게 안 해도 돼요. 너무 세게 하면 잘못하면 또 부러져.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밑에를 풀어가지고 각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파스 전용으로 쓰겠다, 난 스로틀 떼야 되겠다 그러면 이 볼트 풀러가지고 이 앞에 단자들 여러 개 있잖아요. 스로틀에서 연결되는 단자 이것만 빼버리면은 그냥 파스 전용 자전거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뺐다 꽂았다 할 때는 여기 가까이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어요. 그 방향 맞춰서 꽂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자전거를 스탠드에 걸어놓고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스탠드에 걸기 전에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배터리는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할게요.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열쇠, 아까 보여드린 열쇠 이걸 꽂아서 왼쪽으로 180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손을 여기다 넣어서 위로 잡아당기면 빠져요. 이렇게 하고 스탠드에 걸어 볼게요. 스탠드에 걸어놓고 할 일은 간단해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에 여러 개의 볼트가 있죠. 짐바지 고정하는 볼트, 또 브레이크 볼트, 또 여기 이제 그 배터리 장착하는 마운트, 또 여기 볼트가 많이 있는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다 보면 특히나 신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볼트가 제대로 체결이 안 된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출고했다가 뭐 볼트가 도망갔어요, 뭐가 덜렁거려요, 막 그런 경우 있거든요. 여기도 조금 덜 조여져 있어요. 이거 덜 조여지면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배터리 빠지면. 반대편도 흙바지 볼트도 잘 고정이 됐나 확인. 좀 덜 잠겼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앞바퀴 쪽도 이거는 많이 풀렸네. 이거 보세요. 여기가 흙바지 고정하는 볼트인데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건 타다가 분명히 문제 생겨.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때 작업자들이 빨리빨리 만드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출고할 때 이렇게 여기저기 확인을 다 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라이트 각도 조절하는 볼트 두 개가 있죠. 이거는 단단하게 잘 돼 있네. 이거 좀 너무 단단하게 된 것 같다. 이거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볼트는 다 됐나?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 이 킥스탠드가 옛날 그 퀄리 Q3 시절에는 이게 더 컸어요. 이거 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것도 좀 센데 옛날에는 이 텐션이 더 셌거든요. 그래서 막 땅땅 하면서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요 볼트가 많이 풀어져 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볼트를 또 긴 걸로 하고 바깥쪽에 너트 붙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하게 조여져 있고 스탠드가 좀 이 텐션이 좀 약해졌으니까 더 약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사각비비라 그랬잖아요, 제가. 요 사각비비. 그래서 자전거를 이 중앙구동 모터는 오래 타다 보면 특히나 페달질 세게 하시는 분들 이게 풀려가지고 막 덜렁덜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단단하게 잘 조여졌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덜 조여졌거나 하면 얘를 아예 풀러서 록타이트 발라가지고 꽉 조이는 필요가 있는데 좀 봅시다.
이게 힘으로 안 풀릴 정도로 아주 세게 조여놨네. 이거는 기계로 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풀어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풀 때 좀 힘들겠는데. 이 정도면 이거는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잘 조여져 있어요. 그리고 모터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 모터랑 프레임이랑 고정하는 볼트죠. 여기 그리고 이 뚜껑 벗기면 아마 또 있을 거야. 여기하고 여기 두 개만 확인을 해볼게요. 고무 뚜껑을 빼고 5mm인가 6mm인가 6mm네. 6mm 깡렌치로 이게 잘 조여졌나 확인.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네요. 이것도 기계로 했나 보다. 밑에도 확인해 봅시다. 단단해. 이거는 신경 써서 잘 했나 보네요. 커버는 3mm인가? 3mm. 얘도 잘 돼 있어. 모터 고정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는 스포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마그네슘 휠셋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36개가 있어요. 이 굵은 철사로 된 스포크가. 이게 각각의 장력이 정확하게 단단하게 고정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확인을 해서 좀 느슨한 거는 꽉 조여줘야 되고요. 그거 그냥 출고했다가 나중에 뭐 스포크가 덜렁거려요, 뭐 부러졌어요,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해야 되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사은품 대신에 뭔가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사은품 대신에 뭘 해드릴 거냐 하면 디스크 로터라고 하죠. 디스크 로터가 좀 저가형이 꼽혀 있어서, 콜리 자전거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얘가 얇아져요. 얇아져가지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배달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얇아져가지고 나중에 막 찢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튼튼한 거 시마노 정품입니다. 이걸로 앞에는 180mm, 뒤에는 160mm 이걸로 교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림정렬 스포크 장력 조절을 그냥 자전거에 장착한 채로 했는데, 이번부터는 어차피 이거 교체해야 되면 바퀴 다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퀴 빼서 투르밍기에 걸어 놓고 작업을 한 다음에 로터 교체하고 다시 조립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퀴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거는 중앙구동 모터잖아요. 허브 모터가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럼 이거 QR 방식으로 바뀌었겠네, 훨씬 바퀴 뺐다 꽂았다가 편해졌겠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냥 너트 방식이에요. QR로 되어 있으면 그냥 레버 딱 제껴서 뽑으면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패너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QR 방식 허브도 뭐 비싸지 않고 제조 원가 비슷할 텐데, 생각해보니까 이 폴딩 할 때 저 앞바퀴에 있는 철판하고 이 자석하고 딱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마 근데 그대로 쓴 것 같아요. 다운 자전거나 뭐 일반 미니벨로 보면 이 자석이 보통 이런데 달려 있죠. QR은 그냥 쓸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스패너로 풀어야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허브 모터는 정비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바퀴 뺐다 꽂았다가 불편하니까, 특히나 뒷바퀴 체인에 걸려 있어서. 그래서 허브 모터는 이것도 QR이 아닌 불편함도 있지만, 또 모터에서 나오는 케이블이 있어요. 그거 케이블 다치지 않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얘는 케이블은 없으니까 그나마 좀 낫죠. 반대편에 또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자전거를 180도 돌려서 작업을 다시 할게요. 자, 이 볼트 풀기 전에 이거는 또 사용법 영상에서 해드려야 될 거긴 한데, 지금 그냥 바퀴 뺄 거니까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볼트를 여기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돌려서 이제 바퀴를 뺄 건데, 그 전에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케이블이 뭐냐면 후미등 전기 공급하는 케이블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전에 이 비닐 뜯어냅시다. 바퀴를 빼기 전에 이 케이블을 다치지 않게끔 여기 고정하는 플라스틱 빼서
이렇게 제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 순서가 있어요. 맨 바깥에 볼트, 그 안에 와셔 하나,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넘어졌을 때 또 뭐 접어가지고 자동차에 싣거나 할 때 여기 충격받지 말라고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안쪽에 또 두 개, 요거 순서 헷갈리지 마시고 요런 순서로 조립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반대편. 그리고 이 너트도 아마 공장에서 조립할 때 기계를 사용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패너 작은 걸로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뺐다가 다시 조립하면서 너무 세게 조립은 안 해놓을 거예요. 나중에 풀 수 있게끔. 자, 반대편 거는 완전히 빼지 않아도 돼요. 살짝 걸쳐놓고 이제 아래로 빼면 이렇게 빠져. 요거를 제끼고 이렇게 빼면 빠지죠. 이 상태에서 림 정렬과 로터 교체합니다. 상하 좌우 밸런스가 잘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또 장력 조절 하나하나 할 거예요. 센터가 잘 맞는지 보면 네, 센터는 잘 맞아요. 늘 그랬어요. 상하 좌우 센터는 잘 맞는데 간혹 보면 중간에 얘네들이 좀 느슨하게 조여진 게 있어.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니플 렌치로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아, 요거 좀 약하다. 간혹 보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게 있어요. 이건 한 2바퀴 이상 돌려야 되네. 자, 됐습니다. 이제 로터 교체할게요. 로터를 교체하려면 얘를 빼는 게 낫겠다. 자, 이거는 왼쪽 파트예요. 왼쪽의 순서는 너트, 와셔, 자석, 와셔, 요 순서로 체결하는 겁니다. 기존의 거는 텍트로가 아니었는데 요번에는 텍트로로 바뀌어서 기존 거보다 뭐 내구성이 더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기존 게 너무 약해서 내가 이런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고급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눈으로 보기엔. 그래서 저희는 사은품 대신 이렇게 세팅 잘 해드리고 로터를 고급으로 교체해 드리는데 뭐 사은품 가격이나 로터 교체 비용이나 비슷해요. 저희는 사은품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지키려고요. 순정 로터는 제거하고 시마노, 제가 뭐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로터가 품질이 좋거든요. 아마 이걸 이렇게 교체해 놓으면 자전거 폐차할 때까지 이거 교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됐어요. 바퀴 세팅 끝났고 이제 앞바퀴도 똑같은 작업해서 다시 이제 뺐다 꽂았다 뭐 해야 되죠. 그거 뭐 영상 다 보여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변속 세팅, 브레이크 세팅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잠깐 휠셋 조립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불량이랄까? 볼트 덜 조인 거를 발견했어요. 이게 자석, 그 뒷바퀴 왼쪽에 붙는 자석인데 이렇게 되는 거. 여기에 이 볼트가 있는데 이게 덜 조여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냥 헐렁헐렁하게. 그러면 이거 좀 타다 보면 볼트 이 자석이 도망가 가지고 자석 없어졌어요 이러는 분도 있거든요. 요거는 옛날에 좀 그래가지고 다시 좀 개선이 됐었는데 요번에 또 이렇게 됐네. 이 나사선에다가 록타이트 좀 칠해가지고 다시 꽉 잠가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절대 안 도망가죠. 자,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세팅으로 갑니다. 자, 뒷바퀴 이렇게 로터 시마노로 교체했고
앞바퀴도 교체를 했어요. 앞에는 180mm 지름을 뜻하는 거예요. 앞바퀴에는 좀 큰 게 달려 있고 뒤에는 160mm 짜리 달려 있고요.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세팅합니다. 요 캘리퍼라는 건 요건데, 캘리퍼 안에 그 패드가 있잖아요. 두 장이 이렇게 물러가지고 딱 잡는 방식인데, 평상시에 이 패드와 로터가 닿는지 안 닿는지 그걸 봐야 돼요. 살짝 닿는 것 같네. 왼쪽으로 조금 빼야 될 것 같아. 네, 됐습니다. 역시 허브 모터가 아니니까 잘 돌아가죠. 앞바퀴도 마찬가지로 싹싹 닿는 소리 나죠? 이거를 정밀하게 잡아줘야 돼요.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잘 돌아가죠? 이러면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변속 세팅. 1단부터 9단까지 변속이 잘 되는지, 트러블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잘못되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문제가 있네. 안쪽으로 1단 쪽으로 가는 게 잘 안 돼. 여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조이고 불러주고 여기를 더 당겨주는 게 좋겠어요. 제일 고단으로 옮긴 다음에 당겨주고 그다음에 됐습니다. 한 개 나사만 살짝 조이면 끝나요. 고단 쪽을 조금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 철사 속선 끝에 마감 캡 있잖아요. 이거 이대로 그냥 출고하면 얼마 타다 보면 얘가 빠져서 도망가가지고 여기 막 너덜너덜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마감 캡 빠지지 않게 이걸로 한 번 더 단단하게 꽉 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볼트 조일 때 깜빡한 게 있어요. 체인링 볼트 여기 4개 있는 거 이것도 꽉 조여줘야 돼요. 얘는 특히나 이제 중앙 구동 방식이라 여기에 힘이 좀 가해지거든요. 이것도 좀 더 들어가잖아 지금. 됐어. 그러면 다 됐나? 뭐 세팅은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폴바이크에서 판매했다 그런 증거 자료를 남겨둘라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판매한 거 외에는 좀 불친절하다, 그리고 자기가 판매한 거를 더 잘해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전거 샵은.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판매한 거는 스티커를 하나 붙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쪽에는 판매 일자를 적을 거예요. 배터리하고 그 설명서 뒷부분에. 나름 뭐 보일 듯 말 듯 나쁘지 않죠. 디자인적으로도 하얀색 그 자전거에다 하니까 더 이쁘더라고. 까만색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팔았다는 뭐 증빙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가 뭐냐면 배터리 안쪽에 있는 스티커예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KC 인증 번호 있고 뭐 그런 건데, 여기 좀 남는 공간에다가 판매 일자 2025년 1월 30일 이렇게 적고 좀 마른 다음에 지워지지 않게 위에다가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배터리 AS 기간이 뭐 얼마 있잖아요. 무상 AS 기간 그거 확인도 할 겸 이렇게 붙여놔요. 여기 이제 판매 일자부터 뭐 언제까지, 뭐 프레임은 1년, 뭐 배터리는 6개월이든가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거 이제 확인하려고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용 설명서인데 여기에 뭐 보증서 그런 파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글씨, 손글씨로 2025년 1월 30일 폴바이크에서 팔았다. 네, 이렇게 확인. 이거 말고도 뭐 카드 영수증이라든가 이체한 뭐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되니까 보증서는 따로 적는 건 없어요. 여기 AS 기간을 볼까요? AS 기간이 중앙구동 모터는 1년, 그러니까 무상 AS 기간, 그러니까 1년 안에 고장나면 공짜로 고쳐준다. 1년이 지나면은 뭐 유상 수리가 되겠죠. 배터리 컨트롤러, LCD 계기판 등 전기계통 부분은 6개월, 유압 브레이크도 6개월, 프레임은 1년 또는 10,000km 이하. 뭐 6개월 됐는데 2만 킬로 탔다.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보증이 안 되겠죠. 소모품 및 분실된 부품 이거는 안 된다. 소모품이라는 거는 뭐 타이어, 뭐 튜브, 뭐 체인 이런 것들. 자, 이제 끝났나? 자, 이것으로서 출고 세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용법, 특히나 이제 계기판 사용법, 그 페달할 때 뭐 어떻게 해라, 오르막길에서는 어떻게 해라, 그런 간단한 노하우들 알려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